번째 영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5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그랬을 때 두 번째 영상은 사실 첫 번째 영상보다 더 짧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걸 배울 것이냐 하면은 이제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먼저 희소성 때문에 아까 배웠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그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산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생산을 해야 잘 팔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너무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신기한 거 아니면 뭔가 색다른 거, 어떤 것을 팔아야 손님이 많이 올까? 혹은 내가 유튜버예요. 유튜버라면 어떤 것을 제작해야지 조회수가 많아질까? 처럼 많은 고민을 하겠죠. 사실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가 별로 높아지진 않던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경제 주체들은요, 무엇을 생산할지를, 어떻게 생산할지를 많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 확대해서 볼게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걸로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생산한 것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좀 더 줄을 쳐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 선택의 문제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 체제. 이 보면은 경제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르다. 그래서 한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경제 체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 체제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이죠. 요 내용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선생님 먼저 이 필기를 한번 옮겨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멈췄다가 필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필기가 완성됐습니다. 감쪽같죠? 네. 이렇게 좀 필기가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고요. 그에 따라 우리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제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쪽 시장 경제는 시장이 맡아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계획해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상적으로 보면요,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자본주의. 계획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확 와닿을까요? 즉 시장 경제 같은 경우는요, 자본주의니까 조금 개인의 자유,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요.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형평성, 평등하다는 얘기죠. 형평성과 안정성을 더 추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다, 여기는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즉 여기 지금 사상과 주요 가치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생산수단 볼게요. 생산수단, 즉 기계,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시장경제 체제에서는요, 개인들이 갖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자신의 공장, 기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이런 것처럼 시장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허용해줘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 계획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을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수단, 공장, 기계, 뭐 설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갖냐면은 국가가 갖거나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걸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시장 경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우지만 오른쪽에 계획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다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여기는 시장이 대체로 해결한다. 오른쪽은 누가? 국가가 계획해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러한 가치들을 서로 추구하고 있다.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상에 등장했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예요. 시장경제체제 동그라미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이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러한 경제 문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약 시장에 넘기는 거예요. 시장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에 기초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어떤 기업이 자신의 계획했었을 때 물건을 1,000원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터치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 기업은 망하게 되겠어요. 혹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팔겠죠. 즉, 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 시장 가격에 알아서 반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계획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즉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 얘가 바로 장점과 단점이에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 볼 건데, 그러니까 각 이렇게 시장경제체제를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상에 등장했겠죠. 그러면 시장경제체제의 장단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유튜버들 보면은 참 기발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해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효율성을 좀 중요시하는 체제이다 보니까.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장단점 표시해주고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못하는 사람은 좀 못 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 문제에 소홀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단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직접 쓰기에는 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경제체제.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에 명령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는 국가가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과 기업은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계획경제체제예요. 그럼 이 계획경제체제의 장단점도 역시나 있겠죠. 장단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가 채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냥 개인과 기업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굉장히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즉 열심히 하건 열심히 하지 않건 월급을 똑같이 줘요. 그러다 보면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하려고 해도 다 국가가 통제하니까 어떤 개인의 창의성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국가에서. 근데 이러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는 시장으로, 하나는 계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게 바로 50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활동 1번 보면요. 1번에서 4번에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모습을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 이렇게 구분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시장경제에는 몇 번에 해당하고 계획경제에는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학생이 그냥 푼다고 따라오지 말고 잠깐 멈춰서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풀었죠? 시간 선생님이 잠깐 영상 멈추고 풀었죠? 그랬다라고 선생님이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을 늘려야겠네 라고 되어 있네요. 늘려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어떤 국가에 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죠. 스스로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생산 좀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시장 경제의 모습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국가란 말이 있네요. 제품이 많이 필요하니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해야겠어. 이거는 확실히 계획 경제죠. 즉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세 번째, 올해는 내 땅에 감자 대신 고구마를 심어야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이건 3번이겠고 4번, 국가에서 배추만 심으래. 그럼 뭐 할 수 없이 배추만 심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계획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5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제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배웠는데요. 세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은 혼합 경제라는 말이 등장해요. 혼합 경제. 무슨 얘기냐? 사실 경제 체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한 가지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둘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크게 기본으로 삼느냐의 차이가 있지 어쨌든 간에 혼합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을 쭉 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특성이 혼합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본주의를 좀 크게 큰 바탕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계획 경제 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 중심에서 계획 경제 체제를 조금 이제 도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는 헌법상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혼합 경제 체제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1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깐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좀 중요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풀어봤죠? 진짜 풀어봤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 볼게요.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뭐가 틀렸을까? 사실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재화가 틀린 거냐, 아니면 소비가 틀렸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수가 공연하는 것은요, 이 재화라는 것은 물품이란 말이에요. 물품. 그래서 재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지금 돈 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분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요거 조금 쉽겠네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요 쭉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의 어떤 설명이냐면요, 분배가 아닌 생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산. 분배라는 것은 이게 돈을 돌려주는 대가를 받는 걸 분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해줄 자원의 양이 부족한 현상을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맞죠. 오늘 배운 내용이니까 되겠고.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체제를 옳게 연결해 보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시장 가격의 기초에서 게임 끝났네요. 그렇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더 볼 것도 없네요. 시장 경제체제를 연결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계획 경제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렇게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1학기 지필평가 마지막 단원까지 우리가 진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하게 되면은 이제 2번 정도의 수업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사회 수업이. 그래서 1시간에 이제 수행평가 점수 확인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